안녕하세요. 나의 꽃은 언제 피는가? 사주정석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제3장 사주의 합, 충, 형의 구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의 간지는 천근과 지지죠. 간지의 음양 오행 중에서 상생과 상극의 관계에서부터 서로 가까이 하여 합하려는 성질의 오행과 서로 배척하며 손상시키려는 충돌하려는 오행과 서로 상호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오행이 상존한다. 그러니까 상생하고 상극하고 합하고 충하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하는 5가지의 사주가 있습니다. 오행이 있습니다. 서로 가까이 하여 합하여 타 오행으로 바뀌려 하고 서로 배척하여 상호간에 손상과 타격을 주어 본래의 오행의 성질을 이질화시키고 사주 구성과 다가올 운명에도 길하건 흥하건 흉하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합충형을 잘 구분하여 변화되는 오행을 잘 살펴서 사주의 변화되는 본질을 이해하여 정확한 사주 감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인가 좀 더 알아봅시다. 천간의 합과 충, 귀가 아프게 이제 많이 듣고 계시죠? 합과 충. 천간의 합을 간합, 천간할 때 간자와 합을 합쳐서 간합이라 하고, 천간의 충을 간충이라고 한다. 천합, 다 했다시피 갑과 갑목과 기토가 서로 만나면 갑기합이 됩니다. 그러면 성질이 토로 바뀝니다. 이 갑기합토를 중정지합이라 한다고 했었죠. 주관적인 의지에 의해서 만나는 합을 이야기합니다. 오행상 토의 성질을 나타내며 분수를 지키고 마음이 넓어 타인과 다투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갑일생 기합, 갑일생에 태어나고 기토와 합을 한 경우 갑일주가 기토 즉 육신상의 정제와 간합되어 다시 재성으로 화하니 금전에 대해서는 신의가 있으나 재성이 왕해져 인성을 극하니 지혜와 학업운이 부족하다. 기일생 갑목합, 기토일주가 갑목 즉 육신상의 전관과 간합되어 비급으로 화하니 정신기 중에 기가 왕해져 자기 주관적이며 신의가 없고 목소리가 걸걸하며 사주의 인성이 왕하지 않는다면 다소 키가 큰 편이다. 을목 플러스 경금, 을경합금이 됩니다. 인이지합이라고 동정심 혹은 의리지심으로 만나는 합을 이야기합니다. 금의 성질을 나타내어 과감 강직한 성질이 있으며 인의가 두텁다. 편관이나 시비운성의 사, 절 등이 있으며 용감하나 분별이 없다. 이 책만큼 이 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쉽게 설명한 책도 참 드뭅니다. 그러니까 계속 좀 더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일생 경금, 을일주가 경금 즉 육신상의 정관과 간합되어 다시 관성으로 화하니 편관의 성질을 띈다. 안하무인이고 독선적이며 매사 용두삼위격이다. 경일생 을합, 방금 한 거는 을일생 경금이죠. 경금합.
이번에는 경일생 을합, 을목합. 경일주가 을목, 즉 육신상의 정제와 간합되어 비급으로 화하니 재성이 쟁탈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을의 을을 내세우니 이해관계를 잘 따지고 이해심이 부족하다. 병하와 신금의 합, 병신합. 병신합은 수가 됩니다. 병신합을 위음지합이라고 합니다. 건의가 건의의 합이죠. 강제적으로 뺏듯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합을 이야기합니다. 평굴한 경향이 있고 잔인하고 색을 좋아한다. 병일생 신합. 병일주가 신금, 즉 육신상의 정제와 간합되어 관성으로 화하니 재물을 갖고 명예를 탐하는 것이다. 두뇌 회전은 빠르나 모사를 잘 꾸미고 독불장군식이다. 신일생 병합. 신일주가 병화, 즉 육신상의 전관과 간합이 되어 일신 식상으로 화하니 남에게 베풀기를 잘하고 예체능 기질이 있고 가정적인 면이 많으나 큰 뜻이 적고 키가 작은 편이다. 정화 플러스 임수, 합목, 정임합목, 음화지합. 감성적이고 음탕함으로 만나는 합이다. 감정에 흐르기 쉽고 색을 좋아하고 깨끗하지 못하다. 사주상의 편관과 12운성의 사, 절 등이 있고 도화살 등이 있으면 색으로 파가한다. 사주상의 편관도 있고 12운성상의 사, 절 등도 있고 도화살 등이 있으면 색으로 가정이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여자는 음란하고 늦게 결혼하거나 나이 많은 사람에게 시집가는 경향이 있다. 남녀공이 연애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정일생 임합. 정화일주가 임수, 즉 육신상의 정관과 간합되어 인성으로 화하니 머리는 좋은 편이나 정신기 중 정이 왕하여 남에게 의존하기 쉽고 고집과 질투가 심하고 결단력이 부족하고 대체로 키가 크며 마른 편이다. 임일생 정합. 임일주가 정화, 즉 육신상의 정제와 간합되어 식상으로 화하니 자식에게 집착하는 면이 강하고 성질이 급하며 독선적이다. 몸집이 대체로 큰 편이다. 무토 플러스 개수, 무게합화, 무정지합이라고도 합니다. 목적이 있어 유지하는 합, 대체로 미모이나 잘생겼다는 뜻입니다. 정이 적고 남자는 대체로 결혼이 늦으며 여자는 미남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무일생 개합. 무토일주가 개수, 즉 육신상의 정제와 간합되어 인성으로 화하니 머리는 좋은 편이나 아집이 강하고 무정하고 대체로 혈색이 좋은 편이다. 개일생 무합. 개수일주가 무토, 즉 육신상의 정관과 간합되어 재성으로 화하니 사리분별이 적고 이재에 집착하며 매사 용두삼이 격이고 남녀공이 나이차가 많은 배우자와 결혼하기 쉽다. 간합은 원국, 천간의 합, 명, 암합, 행운, 간과의 합 등이 있다.
모든 천간의 운간 그리고 출되어진 지장간들은 합하고자 하는 속성이 강하다. 천간은 반드시 두 글자가 첩해야 성립이 된다. 붙을 첩 자를 썼습니다. 이격되면 합의 의지는 이스되 합화, 합반 등의 구체적 상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기적인 의미인 물상적 해석만 가능하다. 투합, 쟁합되면 합력이 떨어진다. 투합할 때 투자는 시샘할 투자를 썼습니다. 합하려는 글자가 충, 극을 받아도 온전한 합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합이 되는 글자가 충이나 극을 받으면 온전한 합이 성립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설픈 합이 성립된다는 뜻이겠죠. 간합되면 일단 합신인지 합화인지 기반 혹은 합거의 상황인지 살펴야 한다. 그러니까 천간합이 되면 이게 합신이 되는지 합화가 되는지 기반 또는 합거가 되어버리는지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반이라는 얘기는 고비 기자에 얽매일 반자를 썼습니다. 먼저 그러면 합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화하는 원리는 복용이화, 모든 조화는 진토용에서 비롯된다. 갑기의 시작은 갑자을축 이래 쭉 나가죠. 을경의 시작은 병자정축, 무인기묘 이래 쭉 나갑니다. 병신의 시작은 무자기축, 경인신묘 이래 나가고 정임의 시작은 경자신축, 임인 이래 나갑니다. 무계의 시작은 임자개축, 갑인을묘, 병진으로 나갑니다. 화는 원래 오행을 버리고 다른 오행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좀 전에 무게합하니 병신합순이 갑기합톤이 하는 이 화는 원래 오행을 버리고 다른 오행으로 거듭난다는 그런 의미라는 뜻입니다. 일간이 합화하면 일간 고유의 오행은 완전히 사라지고 화신의 오행만 존재한다. 따라서 일간이 합화하면 화기의 종격이 되므로 일단 일간의 합화가 성립되기 어렵다. 일간이 아닌 천간이 화하면 원래의 오행이 사라지지 않고 힘의 상실로 판단하며 단 화한 기운은 원국 팔자에 유입되어 오행의 생극에 직접 관여한다. 다른 책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잘 안 써놓지요. 이 책은 좀 상세하게 좀 써놨네요. 화의 기운은 월지가 화신에 해당하는 계절을 얻어야 하며 덕령, 화신이 중기에 통근했을 경우 화의 기운은 생겼다가 금방 사라지므로 힘의 논리로 논하기 어렵다. 합화되는 원령이 아니더라도 대운에서 월지가 화기의 오행이면 그 기간은 합화된다. 이때 화오행의 음량은 합의 위치와는 관계없이 일간을 기준으로 양일간이면 화오행은 음으로 음일간이면 화오행은 양으로 사용한다. 중요한 거니까 잘 알아두십시오. 화한 오행이 어떤 육신으로 원국에서 작용하는가를 잘 살핀다. 합만 되고 화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합이 불화, 합화가 안 되는 경우 쟁합, 투합은 물론 합화 오행을 극하는 오행이 많거나 또는 합하는 오행의 근이 너무 강해도 합이 불화다. 이
갈수록 내용이 좀 어려워지죠. 근데 모르면은 자꾸 읽어보시면은 그 이해가 좀 됩니다. 모른다고 뭐 금방 알려고 하지 마시고 사례를 많이 연구하면서 서서히 알아가십시오. 이 학문은 뭐 성급하게 되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서서히 천천히 멀리 가셔야 완성되는 학문입니다. 화했을 경우 화한 오행이 지지에서 강하게 통근할수록 체감이 강하다. 화한 기운이 통근하지 못하면 그 운이 약하여 쉽게 흩어지므로 체감이 약하다. 대운이나 세운에서 원국과 간합이 될 때 월지에서 화기의 계절을 보면 화한다. 이때 화기의 기운은 원국에 유입되어 해당 기간 동안 작용한다. 합반, 기반, 원국에서 이미 합의되었거나 운에서 합이 이루었을 때 불화되어 기반, 곱비기에다가 읊어맬 반자를 썼습니다. 기반만 되면 묶어서 제3행을 상실한다. 심효첨의 자평진전 간지론에서 여갑용재관, 투병작합, 이관비심관이라고 했다. 어렵죠? 이 뭐 한문이 나오니까 한자도 아니고 한문 문장이 쭉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갑용신관, 투병작합, 이관비기관은 아이고 제가 비기관이 이렇게 했는지 비신관이 이렇게 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관이 신관을 그러니까 간목이 신금관을 사용하는데 병화가 투출하여 합을 하면 그 관은 관이 아니다.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간목이 신관을 사용하는데 병화가 투출하여 합을 하면 그 관은 관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서라고는 덧붙여 비록 합이 되었더라도 지지에 통근하면 그 고유의 작용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는다고 했다. 약자가 기반이 된다. 강자는 자기 역할을 다한다. 다음은 합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화, 합반, 기반에 대해 설명했죠. 이제 합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반된 글자가 통근을 못하면 확실히 없어지므로 합거, 떠날 거, 갈 거, 합거라고 표현한다. 합거가 되면 본래 기능을 상실하니 귀한 것이 합거됨을 꺼린다. 탐합, 망귀. 합거를 기반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도 합거와 기반을 굳이 분류하는 이유는 기반은 내 운명에 존재하면서도 작용력이 약화된 것을 의미하며 합거는 완전한 상실로서 아예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합거되지 않는 상황, 일간과 합이 되거나 통근이 되어 있으면 합거되지 않습니다. 예문을 들겠습니다. 예문을 들면은 볼펜을 들고 펜을 들고 적어 놓으시는 게 이해하기 수월합니다. 기년, 그 연간이 기토입니다. 연간이 기토, 월간이 간목, 일간이 간목. 상기의 경우에서 년월의 합이 우선되고 일간에는 목이 없다. 따라서 앞의 경우에는 재성상실로서 이 경우 투합이나 정합을 논하지 않는다. 정화년, 임수월, 정화일 생의 사주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합거,
이 정임합이 되지요. 위에는 갑기합이었지요. 갑기합, 그러니까 갑일간에 갑기합이 되어 있는 연간과 월간을 가지고 있으면은 월의 합이 우선되고 일간에는 목이 없다. 그래서 재성상실로서 이 경우 투합이나 정합을 논하지 않는다고 했고, 지금은 정화일간에 정화년에 임수월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정화일간이 이 연월의 합만 인정되고 일간은 합하지 못하고 마음만 있으니 여명은 남편이 딴 여자와 합하니 부부의 정은 빛 좋은 개살고요. 남명은 관직을 놓고 타인과 경합하니 신왕하면 경쟁관계가 많아서 더욱 불리하고 신약하다면 관직을 가질 수는 있으되 운의 회기나 경쟁관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일간이 쟁투합의 상황이 발생하면 임정, 임 양쪽으로 이제 합의되는 거죠. 삼각관계 등의 분쟁을 의미하는데 이때는 합화하지 않으므로 소위 화기격을 논하지 않는다. 천간이 모두 합의 상황이면 원왕합이라고 하는데 정임합, 정임합 이는 쟁투합이 아니다. 이런 경우 세운에서 정화나 임수가 들어오면 상황이 복잡하고 급작스러운 변화가 발생하기 쉬운데 특히 이성 문제나 결혼 문제에 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다음 합된 경우의 통변. 길씨는 합을 끓이고 기씨는 합을 좋아한다. 일간의 합은 합신이라 하여 부부지합으로 더욱 유정한 것으로 본다. 길씨는 합을 끓이고 기씨는 합을 좋아한다. 일간의 합은 합신이라 하여 부부지합으로 더욱 유정한 것으로 본다. 일간의 합도 양일간의 합보다 음일간의 합은 해당 양간의 주체성이 약해진다. 여명은 기토일주에 갑기합은 남자가 공처가가 되고 본성을 잃어 주변머리 없어진다. 남명 기토일주에 갑목은 자식인데 합되면 그 자식이 독립성이 없어진다. 갑이 내게 쓰러진다. 대세운끼리의 간합이나 지충지합을 인정. 대세운끼리의 투합도 인정. 예문을 하나 들겠습니다. 이 기미일간에 갑술 월주, 갑술월, 그 다음에 이 개띠, 술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9월의 기토가 월간에 갑목을 만나면 합을 한다. 사주의 구성을 보면 일간의 기토가 월간의 갑목을 남편으로 보고 기토의 입장에서 갑목이 정관이 되죠. 그러니까 남편으로 보고 토가 너무 많다. 뭐 토가 4개나 있네요. 자신을 포함해서. 그러다 이거는 술토니까 덕령을 한 상태고, 갑이 약하다. 주관성을 잃으며 전혀 자기우시를 못한다. 운에서 기토가 오면 사망 혹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 방금 한 게 곤명이었네요. 여성사주입니다. 여성사주니까 기토의 갑이 관성 남편이 되는 거죠. 이번 사주도 곤명입니다. 이거는 8자가 온전히 있네요. 이 글자가 빠져 있으면은 읽어서 알려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놓을 때마다 보여드리기도 곤란하고. 4월의 무토가
연간에 갑진년 기사월 무진일 기미시 갑진 기사 무진 기미 곤명입니다. 4월의 무토가 년간에 간목과 월간의 기토합이 우선이다. 만약 일간이 쟁투합을 하면 상갑관계, 즉 간목이 양다리를 걸친 격이다. (4월의) 무토 높은 산을 개간해서 나무를 심었다. 물이 있어야 나무가 산다. 그러나 진토 속의 개수는 물이 시원치 않다. 갑은 근이 강하다. 효율성이 높다. 갑이 월간과 합이 되어서 간목이 힘이 없다. 중정지합이 되어 간목의 의지를 나타내지 못한다. 간목은 기토의 밭에서 논다고 본다. 운에서 기토가 오면 더 심하다. 갑이 강력하면 의지가 강한데 그렇지 못하다. 남편은 은행원인데 도처에 여자를 둔다. 처는 애들을 교육시키고 유학까지 보낸다. 처는 직장이 있다. 급제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남편은 부인에게 일절 생활비를 주지 않고 부인이 벌어서 애들을 교육시키고 생활하고 있다. 다음 사주 건명입니다. 병술년 을미월 경자일 정축시 병술 을미 경자 정축 신금은 미월에 극당하지만 경금은 미월에 극을 겁내지 않는다. 인다용제 사주인데 물로가 해자축 임묘진으로 흘러서 을목이 힘을 받는다. 을목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완전한 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합의 정은 있다. 병이 일간경을 경금을 충하고 있다. 이 사람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고 이익금은 부인과 의논하여 다시 투자를 하여 소문난 알부자로 살고 있다. 을목의 효율성이 좋고 근본적으로 재성이 좋다. 곤명 병신년 병묘월 신묘일 병신시 신묘 병묘 신묘 병신 곤명입니다. 여자 사주 원앙합이다. 남성을 만나면 삼각관계로 보는 시각도 또 이중성이다. 울로에서 병신정이 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 첫 남자와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요구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난다. 첫 남편은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 이유는 장남이고 종손이라서 이혼 거부. 병이 위험지합이다. 신금이 뺏기고 돌발적이다. 정리가 안 된 남자를 두고 또 남자를 만난다. 삼각관계. 이중성의 노출이 많다. 천간 중에 신금이 이혼 확률이 많다. 그런데 원앙합이 되어 이성 문제나 결혼 등의 문제에 장애가 발생하기 쉽다. 다음 사주 곤명입니다. 신의 년 경인월 정묘일 이민시 신의 경인 정묘 이민 정임합은 목이 많으냐 아니냐에 의해 음란 유무를 판단한다. 이는 시지와 정임합이 되었지요. 목이 많으냐 적으냐 보니까 목이 많네요. 그러면 음란 유무에서 음란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인월에 생하여 일간이 사지에 있다. 약하다. 인생의 기복이 많으나 연지가 천일기인으로 조상덕이 있다. 경금을 쓰기 힘들다. 인월에 새싹이 잘린다. 재를 쓰기가 어렵다. 천간에 목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결국 남자 때문에 거금을 날린다. 결혼해서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가 많다. 전형적 음란 조건에 맞는다. 합이 많다. 정화와 임수, 정임이 강해서 흡수되지 않는다. 다음 사주 알아보겠습니다.
곤명입니다. 개미, 년, 무오, 월, 개축, 일, 무오, 시에 태어났습니다. 무게합입니다. 무게합이 되네요. 천간, 년월의 무게합과 연월의 지지, 오미합을 이루어 유정한데 천간의 일시 무게합보다 강하다. 이거는 합이 되게 많네요. 연월 무게합과 일시 무게합 그리고 오미합까지 합이 3개나 되는 대단히 많은 합이 많은 사주네요. 뭐 다정다감해서는 좋은데 이런 여자가 없는하게 되면 가정을 내팽개칠 가능성도 많아 보이네요. 첫 남자와 동거 생활을 하면서 딴살림을 차려 생활한다. 아이고 방금 말한 대로 딴살림 차릴 정도로 이혼을 했는데 남자가 바람을 피워서 맞바람을 피운다. 5월의 개미는 한 방울의 물이 심한 가뭄에 그 한이 없어 말라있다. 5월의 물이 말라있는 사주인가 보네요. 남자만 만나면 몸이 아프면서도 이 극신약한 사주니까 극신약자 남자를 또 만납니다. 남자를 만나면 돈이 들어온다. 동거생활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남자를 만나면 돈이 들어온다. 무정지합. 다음 천간의 충과 파. 충이라는 것은 그 기운이 서로 부딪히고 대립하는 것이다. 충하는 기운은 가벼운 것이 되고 파하는 기운은 중한 것이 된다. 천간의 충과 파는 간목, 경금이 충파이고 극목, 을목, 신금이 충파, 금금목, 병화, 임수, 병임이 충파, 수극화, 정계가 충파, 수극화, 무와 임이 충파, 토극수, 갑과 무가 충파, 목극토, 을과 기가 충파, 목극토. 이것은 모두 상대되는 충파이다. 본체를 모두 극함으로 더욱 중한 것이 된다. 천간의 충파, 천간, 갑을 병정 무기경시 임계가 있지요. 여기서 충은 갑경충, 을신충, 병임충, 정계충, 무갑충, 기을충, 경병충, 신정충, 임무충, 계기충이 있습니다. 이 천간의 충파에 해당이 됩니다. 천간과 지지의 충은 자신의 7번째 있는 천간 및 지지와 충함으로 이를 칠충이라고 한다. 따라서 무와 갑, 기와 을, 경과 병, 임과 무, 개와 기도 충이 된다. 이들은 모두 뒤의 천간이 앞의 천간을 극하는 관계로 되어 있다. 또 양간과 양간이 만나고 음간과 음간이 만나므로 그 기운이 서로 부딪히고 대립하는 것이다. 특히 음간과 음간이 부딪히는 것이 충이 강하다. 음과 음의 충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음간과 음간의 충. 이기고 지는 것을 구별함. 오행대의에서 오행대의 을을 어짜입니다. 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갑목이 경금에게로 향하는 것은 충이 되고 경금이 갑목에게로 향해 가는 것은 파가 되니 강한 것으로서 약한 것을 제재하기 때문이다. 경금으로 갑목을 극할 수 있으므로 경금이 강한 것이 된다. 충파를 하더라도 강한 것으로 약한 것을 만나면 그 화가 덜하다. 그러니까 갑경충이 갑이 경에게 충을 하는 게
경이 갑에게 강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충과 파가 모두 반대되는 위치에서 항쟁하고 찌르는 것을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삼는다. 또 상대되어 충이 되는 곳으로 향해서 갈 때 내가 경금에 있고 상대가 간목에 있어야 하니 강한 것으로 약한 것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묻기를 서로 찌르는 것은 나쁜 기운인데 지금 충파라고 해석하고 나쁜 기운이 해치는 것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 하니 대답하기를 오행이 서로 해치는 것은 사안에 따라 무겁게 변하는 것이니 항상 그런 것이 아니다. 치게 되면 나타나나 재앙이 없으면 그치게 된다. 지금 풀이한 것은 곧 간지의 자리로 항상 상대되어 부딪혀서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이 서로 충하는 것이니 충파가 변이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친다고 풀이할 수 있는가. 오타가 있어가지고 좀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충과 파를 당한다고 해서 항상 나쁘게 됨이 아님을 설명한 것이다. 충과 파를 당한다고 해서 항상 나쁘기만 하지는 않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천수에서는 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그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천간과 지지의 충은 충된 오행의 왕세에 따라 사주감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적천수에 기재된 이론으로 왕신이 쇠신을 충하면 쇠신은 뿌리가 뽑혀나가고 쇠신이 왕신을 충하면 왕신의 성질만 도두더 분발케 하니 왕자충 쇠쇠자발 쇠자충 왕왕신발 서로 충된 오행의 왕세와 길흉을 겸하여 논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래서 이제 사주가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이번에는 예문을 몇 개 내어놨는데 충에서 금과 목의 관계와 수와 화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충에서는 금과 목, 수와 화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유는 철은 나무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물은 불을 완전히 꺼버린다. 그래서 특히 심하다고 본다. 신강하면 남편 덕이 있다. 충은 잘 견딘다. 이 사주풀이입니다. 여자 사주 경신, 년, 병정, 월, 기, 이 기술 같은데 오타가 났는데 뭔 단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금명인데 금명풀이를 한번 잠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겨울의 을목은 일간의 신금이 목을 치는데 형상이다. 편재인 을목이 해월에 사가 있어 부친이 일찍 돌아가셨다. 재물, 처가 다 무너진다. 관이 없어 본인을 통제할 수 없어서 처와 돈을 다 날린다. 본인이 그렇게 한다. 을신충이 된다는 것인데 기유년, 을해, 월, 신축일, 임진시, 기유, 을해, 신축, 임진, 금명입니다. 그 예를 몇 개 더 내어놨는데 그래 중요하다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가 천간의 충과 파, 그리고 합된 경우에 통변도 했고 합에 대해서 천간의 합과 충, 또 충과 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지의 합과 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나의 꽃은 언제 피는가 세 번째 시간 사주의 합충에 대하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지지의 합과 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